혹시 이런 질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다에서 그래도 제일 안전한 보트가 뭘까요? 이 질문에 딱 잘라 대답하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큰 배가 안전하다고 하고, 어떤 분은 FRP가 단단하니까 더 낫다고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위험하면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속도가 중요하다고도 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바다를 겪어보면 조금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다에서 진짜 중요한 건 빠른 배냐 큰 배냐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배가 끝까지 버텨주느냐입니다. 사실 콤비보트의 시작도 레저가 아니라 생존과 임무였습니다. 초기 인플레이터블 보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군과 구조 현장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가볍고 빠르게 전개할 수 있고 손상이 생겨도 부력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더 강한 선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생기면서 인플레이터블 튜브에 알루미늄이나 단단한 선체를 결합한 콤비보트 구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부력은 튜브가 맞고 강성과 항주는 선체가 맞는 구조. 이 방식이 안전성과 운용성을 동시에 잡아내고, 그래서 지금도 군, 경찰, 구조대처럼 거친 환경에서 쓰는 보트의 기준은 여전히 콤비보트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기준에서 출발해서 왜 업계 전문가들이 콤비보트가 가장 안전한 보트 중 하나로 이야기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 그리즐리 시리즈를 통해 그 이유를 차분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OPS 마린 콤비보트 전문가 최 팀장입니다. 오늘은 콤비보트라는 구조가 왜 바다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 중 하나인지, 그리고 그 기준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세팅되기 전에 계약되는 요즘 가장 핫한 폴리마린사의 그리즐리 430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제품 소개가 아니라 구조와 소재, 실제 사용 기준에서 왜 이 배가 특별한지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즐리 430을 실제로 보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리포트, 즉 콤비보트인데 굉장히 넓다는 점입니다. 이 모델은 일반적인 튜브보트와 다르게 와이드 타입 설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장 4.3m, 폭 2.2m, 튜브 직경이 50cm라는 수치에도 불구하고 콕핏과 데크 중 심부가 넓게 설계되어 있어 실제 동선은 FRP 소형 보트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기존 리포트들은 튜브 때문에 이동 동선이 끊기고 항상 발 디딜 곳을 신경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즐리 430은 알루미늄 데크가 일체형으로 설계되어 있어 앞에서 뒤로 좌우 이동이 FRP 보트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이 구조는 국내 4m급 립 중에서는 사실상 유일무이한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즐리 430은 알루미늄 선체와 인플레이터블 튜브를 결합한 콤비보트 구조입니다. 선저와 데크는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프레임 역할을 하는 알루미늄으로 설계돼 튼튼한 보트들이 가능한 장르, 즉 갯바위 저반이나 방파제 계류와 합리적인 사이즈이기 때문에 트레일러 상하차에서도 부담이 적은 구조입니다. 콤비보트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성입니다. 만약 보트 충돌이나 파손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더라도 튜브가 독립적인 부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보트의 선형과 부력이 유지됩니다. 작년 특히 빌지 역류 같은 바닷물이 역으로 들어와 보트가 침몰되는 사고들을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콤비보트는 절대적으로 침몰될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하죠.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10년 이상 지난 구형 FRP 보트처럼 선저 손상이 안전성 저하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라는 점에서 콤비보트는 구조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이 구조적 장점 때문에 콤비보트는 전 세계적으로 군부대와 구조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겠죠. 군에서 보트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속도나 디자인이 아니라 손상 상황에서도 유지되는 부력, 그리고 운행 지속성에 있습니다. 콤비보트는 일부 손상이 발생해도 운행을 정상적으로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군과 구조 현장에서 선택됩니다. 그래서 보트를 오래 타신 분들에게서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바다에서 가장 안전한 보트는 콤비보트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즐리 430은 전장 4.3m급이지만 와이드 타입 설계 덕분에 체감 체급은 그 이상입니다. 선체 무게는 약 325kg, 최대 적재량은 950kg, 허용 인원은 6에서 7명입니다. 실사용 기준으로는 낚시 2~3명, 레저 3~4명이 가장 이상적인 구성입니다. 우리가 보통 콤비하면 약한 튜브 내구성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리즐리 430 튜브에는 아킬리스, CMS, 러버 라이즈드 패브릭, 하이팔론 계열의 최고급 CSM 원단이 사용됩니다. 이 소재 아킬리스, CMS, 러버라이즈드 패브릭은 자외선, 오존, 염분,
마찰에 강하고 장기간 야외 사용에도 유연성과 강도를 유지합니다. 이 원단은 내구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친 환경에서 운영하거나 영상으로 공개한 보드들이 많습니다. 말이 아니라 사용으로 증명되는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와 소재는 ISO 61885 2014 엔진 장착형 인플레이터블 보트에 적용되는 국제 안전, 성능, 규격을 충족합니다. 즉 그리즐리 430은 이론적으로 안전한 보트가 아니라 국제 기준에서 검증된 안전 구조를 가진 보트입니다. 연료 탱크는 45리터, 권장 출력은 30마력에서 60마력입니다. 와이드 타입 선체 덕분에 출력 대비 안정감이 뛰어나고 실사용 기준에서는 40마력 전후가 가장 균형 잡힌 세팅입니다. 그럼 보트를 살펴볼까요? 그리즐리 430 콤비보트입니다. 자, 앞쪽 보시면은 이쪽이 가이드 모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자, 가이드 모터 볼트를 박으면은 그냥 직결이 아니고 밑에 너트를 넣어서 고정을 하거든요. 그때 이 볼트를 풀어서 손을 넣을 수 있게 다 이렇게 세심하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풀을 묶는 클리트는 앞쪽에 2개가 있어요. 자,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보트를 고정할 때 로프를 묶는 클리트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타신 분이 등을 기대고 앉았을 때 그 파도에 잘못하면 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손잡이도 레일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낚시하시는 분들도 보트를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레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레일 같은 경우에는 낚시대를 거치할 수 있는 그런 레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낚시를 하시면서 쭈꾸미나 갑오징어 잡든 뭐 대광어를 잡든 바늘을 쓰잖아요. 그 바늘을 이 피그매트에 꽂아 놓고 쓰셔도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피그매트 작업이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와서 보시면은 아까 이쪽 그 레일 잡아 놓으신 부분에도 안에 습기가 차거나 물이 고일 수가 있거든요. 물이 다 빠질 수 있게 다리에 구멍을 내놨어요. 그리고 트랜섬도 보시면은 트랜섬을 그냥 일자로 쭉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 뼈대를 붙이고 거기에 다시 엔진을 달 수 있는 트랜섬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멍을 뚫어도 이 밑에가 비어있기 때문에 크게 안쪽으로 물이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세심하게 다루는 이 부위도 어창에 강제순환식 그 어창을 만약에 제작을 하신다 그러면은 여기에 펌프를 달아서 쓸 수 있게 해놨어요. 반대쪽 보시면은 우리 트랜섬에 보통 센서를 그냥 박잖아요. 자, 센서를 그냥 박지 않고 이 부분에다 달아놓으면은 볼트가 트랜섬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 트랜섬 장착하는 브라켓을 따로 장착을 해놨고요. 자, 보시면은 용접도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롤바도 보시면은 굉장히 굵잖아요. 이 롤바 안에 다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그래서 청등등 달 수 있는 이 배선이 나오는 구멍까지 다 해놨어요. 그래서 정박등, 청등, 홍등 다 달 수 있고요. 자, 이쪽 뒤에 보시면은 이쪽에도 엔진을 달았을 경우에 쉽게 볼트를 졸 수 있게 전공구가 다 있습니다. 전공구 안쪽에는 빌지 펌프를 달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고요. 로드를 꽂아 넣을 수 있는 로드 거치대도 양쪽으로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튜브 몰딩도 이중으로 내놨어요. 이게 어떻게 보시면은 우리 그 FRP 보트의 핸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나가 아니라 2개를 해놨기 때문에 벽에 부딪혀도 다 잡아줍니다. 이게 뭐 그냥 간단한 것 같지만은 그래도 다 생각을 해서 작업을 해놓은 거거든요. 자, 그리고 보트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트 앞쪽에도 이렇게 앉으시면은 자, 쿠션이 있고요. 혼자 앉았을 때는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요. 2분이 앉으시면은 양쪽으로 기대시면 돼요. 이쪽에 돼 있고요. 그리고 쿠션을 뜯어내면은 자, 여기에 연료 주입구가 있습니다. 연료 주입구가 있고요. 사물함을 열면은 이쪽에 뭐 로프나 아니면은 텐더 이런 걸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격실은 4군데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 에어 주입구가 좌우측으로 하나씩 달려서 총 4개가 달려 있고요. 공기 압력을 조절하는 압력 조절 밸브가 좌우측으로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압력 조절 밸브는 이 튜브에 들어가는 압력 이상을 넘어가면은 여기에서 자동으로 바람을 배출을 시켜줘요. 자, 물론 하이팔론 보트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압력을 견딜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과도한 압력에 손상을 입지 않게 바람이 빠질 수 있도록 압력 조절 밸브가 달려 있습니다. 자, 콘솔입니다. 자, 문을 여시면은 안쪽에 계기판이나 전자장비, 오탄이나 이쪽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점검구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의자 쪽을 제끼시면은 여기에 배터리 내지는 다른 용품들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자, 운전석 옆에 어창이 있습니다. 자, 어창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 거기는 충분히 넣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펌프를 달면은 강제 순환식으로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뒤쪽 의자를 제끼면은 의자 밑에도 자, 사물함이 있습니다. 넓죠, 사물함.
이 보트 같은 경우에는 연료통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그래서 이쪽은 그냥 사물함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료를 넣으면은 앞쪽이 많이 무겁겠죠. 보트를 운행을 하실 때 앞쪽이 막 들린다거나 증상이 많이 없어요. 왜? 연료통이 앞쪽 무게를 많이 잡아주기 때문에. 시트는 자, 굉장히 고급스럽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즐리 430, 자, 로고가 이렇게 자수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트 자체도 다이아몬드 방식으로 다 박음질을 해서 되게 고급스럽게 자, 제작을 했습니다. 티그매트도 다 제작이 돼서 부착이 되어 있고요. 티그매트하고 시트하고 색깔을 똑같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즐리 430 로고가 자수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운전석에 윈드실도 자, 보통 투명한 색깔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건 색깔을 집어넣어서 보트 색상과 거의 비슷하게 자, 일체감 있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동선은 운전석에 나오셔서 앞쪽에까지 가는데도 굉장히 넓습니다. 두 사람이 교차하고 지나갈 수 있어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넓고요. 그 다음에 콘솔에 있는 의자도 동승자가 어깨를 이렇게 뒤에 대고 앉아 있어도 굉장히 편합니다. 뭐 식사하실 때나 이럴 때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셔도 한 분은 여기 앉으시고 앞에 두 분은 앉으시고 이렇게 튜브에 앉아서도 같이 여러 명이 한 구석에 앉아 있어도 결코 좁지 않는 구조입니다. 레일 잡고 앉으셔도 충분히 넓게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보트의 편의사항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즐리 430은 FRP급 동선을 구현한 와이드 타입 립 콤비보트. 손상 상황에서도 선형을 유지하는 콤비 구조. 군과 경찰, 구조대 현장에서 선택되는 안전 개념, 아킬레스 CMS 원단이 주는 실사용 자신감, ISO 국제규격에서 검증된 기준, 이 모든 요소가 하나의 방향으로 정리된 보트입니다. 바다에서는 빠른 배보다 끝까지 버텨주는 배가 더 중요합니다. 그 기준에서 보면 그리즐리 430은 충분히 설득력 있는 선택지입니다. OPS 마린 콤비보트 전문가 최 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